만약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당장 하루 이틀 공복혈당 좀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 방법들 바로 지금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다면 안심하시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만약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럼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새로울 것도 없이 이미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의 단계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초급부터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상급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공복혈당을 위해 하셔야 할 것 첫 번째, 먹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초급자의 경우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세요. 지겹죠 이제 이야기. 왜 혈당이 오르냐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분과 여러분들이 같은 음식을 같은 양 먹더라도 배우자분은 혈당이 150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10년 전에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150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좋아졌다는 후기를 남기시고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라면 탄수화물 먹는 양을 적게 먹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침 식사도 점심 식사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공복혈당에 영향을 주며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그동안 식후에 만들었던 수많은 혈당 스파이크의 결과가 오늘 공복혈당 상승을 불러온 겁니다. 모든 식사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1시간째 되는 혈당을 측정하시면서 사혈침 측정기의 경우 오차를 감안하여 160 정도, 연소혈당 측정기의 경우 170에서 180 정도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게 초급자가 했을 때 가장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중급자의 경우 식사 시간까지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에 시작해서 7시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왜 일찍 끝내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녁을 만약 8시에 먹게 되면 혹은 야식을 먹게 되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계속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는 동안에도 혈당이 높아지니 당연히 아침 공복혈당 박살나는 겁니다. 이건 공복혈당뿐 아니라 자는 동안 인체에 수리 복구 시간에 들어가야 할 애산이 소화에 할당되면서 혈관 손상 복구나 뇌에 쌓인 노폐물 청소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저녁 식사를 6시에 하고 그 이후에는 뭘 안 드셔야 합니다. 밤 11시만 넘으면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고요. 그때 최악은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라면이나 치킨으로 폭식하는 거고요. 그나마 덜 나쁜 해결책은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는 삶은 달걀 하나 정도 드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드셔도 허기는 달래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혈당만 안 올리면 소고기나 삼겹살 같은 걸 야식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 삶은 달걀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모두 탄수화물이 없으니 직접적으로 혈당은 아주 약하게밖에 안 올립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 소화기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좋지 않으니 정말 최소한 허기를 달랠 정도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건 할 수만 있다면 저녁을 아예 굶는 것입니다. 저녁을 굶는 사람들의 인슐린 민감성 개선되는 게 아침 굶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 그리고 메트포민 정도만 드시는 당뇨병 환자는 괜찮은데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설포닐 유레약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마른 당뇨의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나 설포닐 유레약을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녁을 굶으면 저혈당이 오니 조심해야 하고요. 마른 당뇨의 경우 기저 인슐린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금식으로 인해 저녁 식사로 포도당이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간에서 포도당 생산이 오히려 자극되어 자는 동안 포도당 생성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나 설포닐 유레아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을 막기 위해 저녁 금식을 하면 안 되고요. 마른 당뇨분들은 금식 시 자는 동안 포도당 생성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저녁 금식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량을 조절하는 초급 단계를 지나 저녁 식사를 먹는 시간까지 조절하는 중급자를 지나서 상급자 단계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음식의 종류까지 조절하는 겁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의 경우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데 길게는 4시간 가까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장에 도달해서 완전히 소화되기까지 새벽 2시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 두부 같은 담백한 단백질 반찬에 달걀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중국심처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삼겹살도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죠.
있는데요. 잡곡밥과 김치, 채소, 미역국이나 된장국 같은 깔끔한 반찬으로 소량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의 식사 패턴이 아침은 가볍게, 저녁은 성대하게 먹는데요.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상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높아서 혈당 조절이 가장 잘 되는 시간대는 아침이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인슐린 민감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같은 양 드시더라도 아침보다 저녁에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저녁은 최대한 간소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어떠신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제가 영상 한 편 한 편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제가 혈당과 싸우는 최고의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영양제 추천도 뭔가 더 좋고 더 새로운 영양제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검증한 이 지식들을 반복을 통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식단, 같은 운동, 같은 영양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알려드릴 공복혈당을 위해 하셔야 할 두 번째, 바로 움직임입니다. 초급자는 식사를 끝마치고 밥 숟가락을 넣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무조건 하체를 움직이세요. 최소 20분은 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하체를 움직일 경우 근육이 움직임을 통해 혈관 속 포도당을 빨아들이면서 인슐린을 보조하기에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체를 움직이는 것은 걷기나 스쿼트나 뭐든 하체를 움직일 수 있으면 다 됩니다. 이건 꼭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탄수화물을 섭취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중급자의 경우 계단 오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의 경우 운동 강도가 너무 세서 소화 기능이 정지하면서 운동 끝난 다음 혈당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당 움직임 패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중급자들만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들은 이거에 따라 많이 헷갈리세요. 이 부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아예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영상 클릭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급자의 경우 식후는 물론이고 식사 전에도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의 경우 식사 후 하기가 힘듭니다. 밥 먹고 나서 유산소 운동하려고 하면 배 아파서 못합니다. 그리고 소화 속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후 혈당 급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식사 전에 달리기를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존투 심박수로 달리기를 하면 당뇨약을 세게 드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저혈당 위험도 없고, 운동을 통해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급자의 경우 식사 전에 근력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주로 하체 위주로 하면 좋고요. 계단 오르기를 식전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탈탈 털리는 느낌 아시죠? 그 상태가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줄어든 상태라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이 더 잘 근육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든지 근력 운동을 하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둘 중 하나 식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복혈당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영상이 10분으로는 부족하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다음 편에 따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음번에 올라올 영상은 수면 장애 중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불편증인 야간열을 개선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숙면을 위한 기본적인 팁까지 다 다뤄봤으니까요. 알람 설정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